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산 상속 자리였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이 아닙니다. 세 자녀 모두.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총수만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혼자만 몰랐습니다. 그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 삼성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 세워진 한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통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한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명그룹 창업주 강태준 회장의 유산 상속 회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70대 후반의 강태준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만이 가득합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옆에 아내 윤정숙 여사가 서 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릅니다. 윤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3명의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장남 강현우는 50대 초반으로 현재 그룹 부회장입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김수진이 있습니다. 차녀 강연아는 40대 후반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급히 귀국했습니다. 막내 강현주는 40대 초반입니다. 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예술 후원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박재현과 그룹 비서실장 이승호입니다. 박 변호사는 30년간 강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20년간 그림자처럼 회장을 보좌해왔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모두가 유언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은 가죽 서류철 안에 담긴 몇 장의 종이가 수조원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강 회장이 기침을 합니다. 마른 기침이 한옥의 높은 천장에 메아리 칩니다. 그가 입을 열려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장남 현우입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우가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룹 지분 구조도입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가 경영권을 가져가느냐? 저는 20년간 그룹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아가 코웃음을 칩니다. 오빠, 그 20년 동안 그룹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막내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윤 여사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실 거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칩니다. 유언장을 읽기 전에 먼저 말해둘 것이 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됩니다. 강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립니다. 50년 전 일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윤 여사의 등이 굳어집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빛입니다. 당신, 설마.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50년 전. 부산. 작은 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영세한 곳이었습니다. 24살의 강태주는 그곳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가시지 않았고 등은 항상 굽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을 세우겠다는 꿈.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최영희라는 여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영희는 매일 공장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사람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태준이 만든 부품의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을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겠소?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은 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정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산 최대 해운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공장을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정숙의 아버지는 태준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해라.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모두 대주겠다. 태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평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가난한 공장 사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혼 약속의 증표로 주었던 반지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이 반지를 돌려받아야겠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아. 무슨 소리야?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큰 꿈을 위해서다. 언젠가 이해해줄 수 있겠지?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반지를 건네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2달 후, 태준은 윤정숙과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부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돌려받은 반지를 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버려야 할 양심. 정숙은 그날 밤 남편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나 복수는 하겠다. 반드시. 1년 후, 장남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준은 기뻐했습니다. 후계자가 생겼다고.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그리고 태준은 끝내 모를 것이라고.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50년에 걸친 복수가. 현재. 한옥의 방 안. 강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장남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가족 사진입니다. 30년 전에 찍은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 회장 부부와 새 아이가 있습니다. 현우, 현아, 현준. 모두 어린 시절입니다.
이 사진을 보아라. 잘 보면 알 수 있다. 가족들이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이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나는 쌍꺼풀이 없다. 당신도 없지? 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셋 다 쌍꺼풀이 있다. 어떻게 된 일이지? 현아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건 유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열성 유전자가 있으면 나타날 수 있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확인해 보았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10년 전 건강검진 때 몰래 했다. 당신들의 머리카락을 수집해서 검사를 의뢰했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세 아이 모두 나와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 윤 여사가 비틀거립니다. 이 비서실장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줍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고요? 강 회장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렇다. 너희 셋 다 내 친자가 아니다. 현아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칩니다. 미쳤어요. 그런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요?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3번 검사했다. 3군데 다른 기관에서. 결과는 모두 같았다. 막내 현준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버지. 그걸 알고도 1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를 키운 세월이 있지 않느냐.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윤 여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감동적인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다 알아요. 강 회장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정수가. 나는 너를 무시한 적 없다. 윤 여사가 비웃습니다. 50년 동안 당신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내가 몰랐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향합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낡은 금반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반지. 50년 동안 버리지 못한 반지. 당신은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했어요. 나는 그냥 자본을 제공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나도 도구처럼 행동했어요. 방 안이 정막에 휩싸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50년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윤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50년간 쌓인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말해드릴게요. 당신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현우가 소리칩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윤 여사가 냉소합니다. 왜? 진실이 두려워서. 아니면 유산을 못 받을까봐? 현아가 일어섭니다. 어머니. 저희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누가 우리 친아버지예요. 윤 여사가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입니다. 50년 전 심은 소나무가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현우. 너의 아버지는 이 집 정원사였던 남자야.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라고요? 그 시절 나는 분했어. 결혼 첫날 밤 남편이 다른 여자 생각에 울고 있는 걸 봤거든. 그래서 복수했어. 강 회장이 눈을 감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현아. 너의 아버지는 우리 집 운전기사였어. 내가 태어난 해에 그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지? 내가 멀리 보냈어? 현아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현준.
너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어? 모든 시선이 방 안을 훑습니다.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요? 어머니. 이 비서실장이야. 이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그러나 윤 여사가 그를 잡습니다. 20년 전이지. 당신 남편이 또 다른 여자에게 눈이 팔려 있을 때야.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줬어. 강 회장이 이승호를 바라봅니다. 20년간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좌해온 사람. 믿었던 사람. 승호야. 사실이냐? 이승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사모님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웃습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그래. 위로. 위로라. 나는 50년 동안 일만 했다.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그 대가로군. 윤 여사가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 자리에서 굴욕을 당하는지. 당신은 우리를 도구로 썼어요. 그러니 우리도 당신을 도구로 썼어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기. 유언장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면 상속권이 복잡해집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유언장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현우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친자식이 아닌데도요. 피가 전부가 아니다. 너희를 키운 세월이 있다. 그것이 내 선택이다. 그러나 윤 여사가 비웃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예요. 문이 열립니다.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30 초반의 젊은 여자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표정.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누구세요? 현우가 묻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그녀를 알아봅니다. 아니, 그녀의 눈을 알아봅니다. 50년 전에 보았던 그 눈. 너는 설마.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민주라고 합니다. 그 성이 강 회장의 가슴을 찌릅니다. 최영희. 50년 전 버린 약혼녀의 성입니다. 제 어머니는 최영희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강태준 회장님. 당신입니다. 방 안이 얼어붙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그녀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영희가 내 아이를 낳았단 말이냐? 최민주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친딸입니다. 현우가 소리칩니다. 사기꾼이야. 이 시점에 나타난 건 유산 때문이잖아요. 최민주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유산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죽었단 말이냐?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주저앉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반지를 움켜줍니다. 영희야. 최민주가 계속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한다고.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려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최민주가 손을 내밉니다. 그 반지요. 어머니 것이잖아요.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냅니다. 50년간 간직해온 반지. 윤 여사가 비웃습니다. 거봐요.
당신은 평생 그 여자만 생각했어요. 강 회장이 반지를 최민주에게 건넵니다.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최민주가 반지를 받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는 용서하셨어요.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이 아이도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겠네요. 친딸이니까. 박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되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현우. 현아. 현준이 최민주를 노려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기가 가득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나눠가겠다고? 현우가 으르렁거립니다. 최민주가 고개를 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을 몫은 어머니를 위해 쓰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운영하신 고아원이 있거든요. 강 회장이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봅니다. 고아원. 네. 어머니는 당신에게 버림받은 후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우셨어요. 5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강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죄책감, 자부심, 그리고 사랑.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단호합니다. 모두 들어라. 나의 최종 결정을 말하겠다. 가족들이 숨을 죽입니다. 나는 5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사랑보다 야망을 택했다. 그 대가를 50년간 치렀다. 그가 유언장을 집어듭니다. 이 유언장에는 그룹 지분을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라고 적혀 있다.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강 회장이 유언장을 찢어버립니다. 모두가 경악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현아가 소리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 박 변호사가 수첩을 꺼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룹 지분의 51%는 최민주에게 간다. 현우가 벌떡 일어납니다. 미쳤어요. 방금 나타난 여자에게 경영권을요? 내 친딸이다. 그리고 그녀는 50년간 고통받은 어머니를 대신해 그 유산을 올바르게 쓸 것이다. 최민주가 손을 내젓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주는 것이다. 그는 계속합니다. 나머지 49%는 윤정숙 여사에게 간다. 윤 여사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저에게요. 당신은 50년간 나와 함께했다. 사랑은 없었지만 의무는 다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다. 현우가 분노합니다.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20년간 그룹을 위해 일했는데요. 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현우야. 너는 그룹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다. 자리를 위해 일했다. 현아. 너는 도망쳤다. 현준. 너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세 자녀가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개의치 않습니다. 너희에게는 각각 현금 100억 원을 남기겠다. 그것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윤 여사가 입을 엽니다. 저는 그 49%가 필요 없어요. 강 회장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왜?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5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허무하잖아요. 강 회장이 쓸쓸히 웃습니다. 정수가. 우리 둘 다 복수에 실패한 거야? 나는 영희에게 복수하려고 성공했지만 결국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어. 당신은 나에게 복수하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50년간 내 곁에 있었어.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50년간 처음으로. 우리 둘 다 바보였어.
강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살아보자.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의 작은 고아원. 강태준 회장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 최민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강 회장이 손에 든 반지를 바라봅니다. 영희의 반지입니다. 최민주가 돌려준 반지. 어머니께서 이곳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민주가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강 회장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잖아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마. 그가 일어서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강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50년 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그래. 같이 놀자. 한편. 서울. 윤정숙 여사가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49% 지분 증서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준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괜찮다. 윤 여사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현준아. 미안하다. 현준이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현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이 비서실장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윤 여사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현준이 쓸쓸히 웃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몇 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도 저를 아들로 생각한다고.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하다. 현준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현준이 어머니를 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두 분 다 부모님으로 생각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50년간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부산 고아원. 강 회장이 아이들과 놀다가 지쳐 벤치에 앉습니다. 민주가 물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쉬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이 순간이 좋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영희야. 보고 있니? 내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민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강 회장이 딸을 바라봅니다. 고맙다. 내가 와줘서. 민주가 미소 짓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를 알게 돼서. 정원에 바람이 붑니다. 꽃잎이 날립니다. 강 회장이 눈을 감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50년간의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의 음악입니다. 며칠 후. 강태준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희의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50년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의 올바른 삶. 그것이 강태준의 유산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